내 마이크 오염 시키냐? 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쌤이랑 교과서 내용을 아직 한번 이렇게 제대로 본 적이 없기도 하고 또 최근에 학생들이 자주 질문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통되게 답변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추가로 짧게 정말 간단하게 수업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시간을 내서 꼭 영상 끝까지 보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다들 있을 테니까 129페이지부터가 우리 시험범인데 한번 쭉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을 배웠고 자본주의의 역사의 발달 과정을 함께 쭉 봤었는데요. 우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본주의의 의미는 중요한 내용이죠.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보시면 상업 자본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변화를 거치다가 신자유주의까지의 흐름, 그 과정에서 부각되어 나타났던 특징 같은 것들 사실 교과서 내용보다 선생님이 제공했던 수업 자료에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은 그냥 참고로 읽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기타 더 깊은 내용들은 수업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어져서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혼합 경제 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혼합 경제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선생님하고 수업 때 얘기하지 않은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우리 시장에는 경제 체제를 구분을 할 때 전통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전통 경제 체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현재는 그런 경제 체제여서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경제 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정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서 시장 기능이 비판받으면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을 했죠. 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기능이 비판받았습니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 한계점들이 나타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함께 혼합된 형태로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베이스는 시장 경제 체제로 가되 거기에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혼합 계획 경제 체제 요소가 혼합된 혼합 경제 체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 이념이 지배적이었던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시장 경제 체제가 이렇게 채택이 되었었겠죠. 자, 그 정도로만 그냥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도 그냥 신문 기사 읽는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를 배웠습니다. 사실 교과서에 이제 기회비용 그리고 최대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는다, 합리적 선택의 의미 이런 내용들이 비교적
단순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보다 많은 걸 했죠. 그래서 실제로 합리적 선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 과정의 합리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 나에게 발생하는 선택에 따른 편익, 그리고 이러한 편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이때 이 비용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렇죠? 내가 실제로 지출한 화폐의 가치, 명시적 비용, 그리고 실제로 집을 지출하진 않았지만 지출했다라고 가정한 내가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암묵적 비용.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고 남은 것, 순편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결국에는 순편익의 값이 양수, 0보다 큰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편익이 아니라 우리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야 했었죠. 단순한 이익은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만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익이 됐었고요. 이 일련의 그 과정을 모두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그 과정의 합리성, 실제로 합리적 선택인지 아닌지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도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매몰 비용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미 지불되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환불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선택의 상황에서 앞으로 지출할 예정인 명시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시면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과 셋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순편이익을 구하는 방법,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것은 수업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도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사례를 이제 제시를 해놓은 건데요. 매몰 비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기사에 있는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시장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입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시장경제의 한계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을 했는데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발생했던,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서 나타났던 문제점 4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국가적 문제. 그다음 두 번째 공공재라고 하시면 안 되고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죠. 그다음 세 번째 외부 효과.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우리가 1학년 그 통합사회 수준에서는 4가지 문제만 다루는 거고 이것도 충분히 근데 공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 양이죠. 국가적 문제가 이제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는지, 기업이 담합을 하는 문제, 그래서 생산량을 낮추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시장 실패다,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공재가 공급 부족,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공공재, 근데 괜히 얘기하면 더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공급 부족을요, 공급이 100개만큼 되어야 하는데 뭐 50개밖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를 원하는데 주민들이, 기업이 이제 설치를 하러 온 겁니다. 설치를 하러 왔는데 인구수가 1000명이에요. 근데 이 1000명이 가로등이 설치된다면
모두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가로등을 소비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중에서 300명만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700명만큼이나 뭘 하게 되는 거죠? 손해가 아니라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등을 생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1000명이 다 소비한다면 1000명한테 비용을 다 지불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300명만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니 이윤을 극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이 바보가 아니고 자선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로등 생산 안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부족이라고 표현을 해서 마치 이게 되고 있는데 뭐 좀 적게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아예 가로등이 아예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 누가 하기로 한다? 정부. 그렇죠. 정부가 대신하여 생산하기로 하는 것이 공공재인 거죠. 그다음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 좀 많이 복잡하고 할 게 좀 많았는데 이것도 간단히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크게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생산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었고 얘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외부 경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죠. 얘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소비 과정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었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본 맥락은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치르거나 받지 않는 경우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시장 경제에서는 외부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혜택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되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실 내용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얘를 좀 우리는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기본 전제는요 이런 거예요. 좀 지울게요. 경제활동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A와 B가 있어요. 경제 주체가 A가 B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면 B는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게 이게 기본 경제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미래야 졸지 말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네. 자, 반대로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발생시키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에 마땅한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근데 지금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 보세요. A랑 B가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를 하고 있어요. 경제활동을 A, B가 거래 당사자예요. 각각. 그러니까 A가 과수원 주인이면 B는 사과를 납품하는 마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계약 관계죠. 사과라고 하는 이익을 전해주고 마트에서는 그 대가로 각 비용을 과수원 주인에게 우리에게 사과를 생산하여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불하겠죠. 마땅히. 그런데 외부에서 바뀐 거예요. 밖에서 C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자, 양봉업자의 생산 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양봉업자가 생산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나의 양봉업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가져다 주죠. 그렇죠? 어떤 이익인지는 다 아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보상이 치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수원 주인은 무수히 많은 여러 과수원 주인들은 저 양봉장의 양봉업자가 꿀 생산을 더 늘려서 우리의 사과나무 생산성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생각 역시 과수원 주인은 이윤극대화를 하는 이기적인 경제 주체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냥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기심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봉업자 역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산하는 이기적, 합리적 경제 주체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 대가와 보상이 치러지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봉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늘 사회적으로 많아지길 바라는 것은 이런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이 생산되기를 바라는 것은 늘 적게 생산된다. 이 표현을 과소 생산돼서 시장 실패다. 이게 곧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양봉업자가 이익을 가져다 줬고 물론 대가가 치러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익을 발생시킨 건데 이게 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인가요? 자, 이게 비효율적 자원 배분인 이유는 사회는 많이 생산되길 원하는데 사회구성원 다수는 양봉업자가 더 많이 생산하기를 원하는데 대가와 보상이 치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수준보다 항상 적게 생산된다. 그러한 결과를 시장 실패다,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는 정부가 1도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시장 경제의 한계점이니까. 시장 경제에게 맡겼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니까.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이윤을 추구하면, 열심히 서로가 서로의 이윤을 추구하면 결국 시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균형이 이루어진 모두가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반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점으로 제시가 된 거고요. 자, 좀 상세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자, 생산하는 측면에서 생산이니까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업자가 생산을 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라면 그리고 이게 100만 원이라면 이 100만 원은 사회가 함께 지불하는,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양봉업자는 사회의 일원이니까. 그런데 양봉업자의 생산 활동이 과수원 주인이 사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사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인공 수분을 하는 그런 기계를 도입하는데 비용이 50만 원 드는데 그걸 하지 않아도 지금 우연치 않게 인근에 있는 양봉장에서 꿀벌이 대신해준 역할을 한 거니까 과수원 주인의 비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항상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영향을 보이더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봉업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생산하는데 나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하는데 사회가 함께 지불하는 비용보다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늘 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고 싶은 이유가 없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대가와 보상이 치루어진다면
치루어진다면 나도 비용이 감소하겠죠. 사적 비용이. 만약에 대가와 보상이 나에게, 대가와 보상이라고 하는 건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사적 비용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사회가 원하는 수준까지 생산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정부. 그쵸.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정부가 간섭하지 않았고 개입하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였었으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로 하는 겁니다. 네. 박미일 학생 졸지 마시고. 네. 자, 부정적 외부 효과 생산 측면에서 사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상세하게 설명을 했던 거니까 비용적 측면으로만 설명을 하면 비용적 측면으로만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손해를 주고도 아무런 보상을 치르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손해를 발생시켰으니까 내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그 손해를 감당하기 위한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항상 큰 거죠. 항상 크게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다 생산되어서 문제인 건데 이거는 그쵸? 사회적 관점에서는 좀 나쁜 건 적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적으로 생산하는 비용이 사회가 함께 지불하는 비용보다 늘 저렴해서 다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생산을 못하기 위해서 사적 비용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겠죠. 네. 사적 배터리? 안 배터리 있나? 자, 정부의 역할은요, 과다 생산을 멈추도록,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적 비용을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비용 증가, 과태료, 벌금. 그러면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부러지는 거죠.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그만하고 싶거나 줄이고 싶겠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사회가 원하는 수준까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생산 측면에서 두 가지 본 거였고요. 소비 측면에서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역시 소비니까 비용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 왜 하는 거죠? 나의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럼 소비를 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사적 편익이 존재하고 역시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내가 소비하는데 내가 10만 원만큼 편익을 느껴요. 근데 나의 소비 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쵸? 그게 외부 효과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편익을 분석하면 늘 내가 좋은 것보다 나의 만족보다 내가 소비했을 때 사회 전체의 만족이 더 큰 결과가 나타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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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해 안 가는 표정을 지으면 곤란한데. 자, 그러면 이 지금 과소소비 사회적으로는 네가 많이 소비했으면 좋겠어. 네. 개별 경제 주체들이 왜? 그러면 사회가 좋으니까. 근데 하지만 자, 모든 소비의 경제 주체들은요 다 이기적입니다. 나를 위해 소비하는 거죠. 남 좋은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과소소비. 자, 이거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증가시켜준다라고 하는 건 소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감소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비용이 감소하면 편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생편익 계산할 때 비용이 감소하면 편익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감소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소비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던가 세금을 감면해준다던가 등의 혜택으로. 자, 마지막 소비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소비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 소비를 합니다. 사적 편익이 존재하고요. 이건 그대로 사회적 편익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내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사회적 편익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사회 나쁜 건 늘 많아서 문제다. 과다 소비되어서 문제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의 편익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정부가 나의 편익을 감소시킨다. 편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비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가시키면 되겠죠. 너 소비 하나 할 때마다 벌금 10만 원. 너 길거리에서 담배 소비에서 타인에게 부정적 의료효과 미칠 때마다 벌금 10,000원, 벌금 10만 원. 내가 담배를 소비하면 할수록 나의 편익이 감소하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 정부 규제 이전에는 나의 편익이 항상 컸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과다 소비였었는데 나의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를 줄이겠죠.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주 물어봤던 또 질문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 의도하지 않게라는 말을 계속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셨는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남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그건 뭔가요? 하는데 의도적으로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그건 그냥 착한 사람이죠. 네. 의도적으로 남한테 나쁜 영향을 주면 의도적으로 내가 길거리 흡연을 하면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길 기도한다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도가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의도가 없었다. 그게 외부효과의 중요한 전제고 그렇기 때문에 대가와 보상이 지불되거나 요구하지 않아서 그에 상응하는 저기 써있죠. 비용. 시장 경제에서는 외부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혜택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말이 대가와 보상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 소비되거나 과소 생산 소비되어서 그게 곧 시장 실패다,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이 내용에 비해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부담 갖고 공부하실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장 실패의 한계점 경제적 불평등, 빈부격차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 한다고 했죠? 소득 재분배 정책 펼쳐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도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서 올렸던 강의 3강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시장 참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합니다. 네. 노동자의 역할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강의로 설명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